자, 지금 앞에 내용을 설명하는 거는 사례 쓸 때 이런 걸 써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면 돼.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봤던 사례에서 좀 궁금했었을 것 같은 논점이 있는데 일단 거기까지 갈게. 진도는 제가 여기서 오고지 불고지 없죠. 행정소송은 심판은 오고지 불고지가 있어요. 그리고 소송 심판 다 비슷해요. 원고 적격, 여긴 청구인 적격이라고 그래요. 심판은. 그리고 당사자가 알리고 알리지 않은 건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취소해 달라고 한 대상이 맥스예요. 예를 들면 세금이라고 하면 1000만 원 받았는데 500만 원 취소해 달라고 하면 600 취소할 수 있었어도 500까지가 한계예요. 그래서 대등하게 다퉈요. 서로 간의 다툼인 거고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 개입은 보충적으로 최소한으로 해요. 그래서 직권심리의 가미는 이제 주장하지 아니한 것도 판단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는데 이거는 가끔 쓰인다는 얘기야. 정말 거의 다 했는데 딱 정확한 표현을 못한 경우에 주장은 이제 신뢰원칙 위반입니다 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 말에 해당하는 논점만 계속 얘기해. 그때 나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게 신뢰원칙 위반이거든. 근데 본인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가끔 이게 10% 미만이 되도록 좀 도와줄 수 있는 조문이 있어. 심판소송 다 있어요. 그다음에 시간 제한이 있고. 자, 이 집행 부정지가 원칙은 이거는 이해를 위한 거냐 편하게 들어요. 영화의 그냥 배경처럼. 영화 왜 줄거리상 앞에가 좀 필요해서 소개하는 그런 거야. 자, 여기서 약간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잘 안 지워지네. 자, 여기서 뭐가 있냐면 집행 부정지가 원칙 이 말이 있는데 얘가 여러분 사례에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볼 건데 자, 건물 철거 명령을 했어. 이 건물 되게 크고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 잠깐 커피 마시고 한 바퀴 돌았는데 반찬 가게도 있어. 우와, 이제 집에 갈 때 반찬 사가야지. 제가 요리를 할 줄 몰라갖고 저는 거의 남자처럼 가장으로 살아갖고 애기들이 있는데 제가 좀 늦게 났어요. 40 넘어서 나갖고 애기들이 되게 어린데 나이가 좀 있어요. 근데 얘네한테 밥만 줘도 고맙습니다. 이래. 쌀밥에 간장밥. 맨날 간장밥. 물론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뭐 흔히 말하는 좀 흑수저 출신이어서 너무 고급지게 크는 게 약간 저예요. 왜냐면 어떤 생존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렇게 막 잘 해줄 수도 있지만 굳이 걔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서 걔 위치나 이런 걸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그냥 마냥 잘해주면 어떡해. 자, 건물 철거 명령을 했어. 이 건물 철거하라. 그러면 철거 당하기 전에 바로 철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취소는 걸어. 여기서 이제 이 건물주가 뭐 그냥 을비스라고 할게요. 을비스가 임대겠지만 여기서 동작구면 동작구청 창단님이 피고야, 피청구인. 여러분한테 이런 걸 갖고 점수를 많이 주고 매기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큰 스토리를 잡고 가야 돼. 근데 여기서 소송을 하는 동안에 1심이잖아 이게. 또 불복을 각자 하니까 2심, 3심 이렇게 가면 몇 년 걸려요? 4, 5년 걸려요. 그러면은 이 재판하는 동안 스탑을 하는 걸까? 건물 철거 명령을? 그건 아니고 소송하든 말든 철거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제도는 집행 부정지 원칙을 선택했다. 이거는 입법자의 선택, 입법 정책의 문제야. 그러니까 정책의 문제는 왜 우리 초등학교 교육 이번에 전자적으로 종이책 안 쓰는 걸로 바뀌었잖아. 그래갖고 난리 났잖아요. 그게 다른 나라에서 먼저 하고 실패했는데 왜 하냐고. 지금 이제 패드로 수업하고 막 그런데 집행 부정지가 원칙, 예외적 집행 정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을 걸면 스톱하고 결론 날 때까지 기다릴 거냐? 그럼 집행 정지를 선택한 나라인 거고, 아유 맨날 소송 남발이야. 맨날 소송 걸어. 그러면 건물철거 명령에 대해서 이 원고가 소송을 걸어도 국민이 그냥 무시하고 행정청은 강제 집행에 해당하는 대집행이라고. 대집행법 조문도 있어요. 이런 시험 범위는 아닌데 개통실비해갖고 실행해서 철거를 해버려도 되는 나라야. 우리는 이거를 입법자가 선택을 했어.
가만히 있으면 철거당해요. 소송을 걸더라도. 그래서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집행정지에 대한 제도가 심판소송 둘 다 있는데 집행정지를 이제 당연히 신청해야겠죠. 신청하는 요건에서 일단 내가 적어야 되는 거, 내가 입증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본안이 계속 중이다. 내가 소송을 걸었다는 거, 소송 전에 멈춰주세요 이런 건 불가능해요. 행정소송에선.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는 거. 왜냐면 나한테 문서를 송달했을 거니까 그 문서 같은 거를 첨부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게 소송에서 멈춰주지 않고 만약에 집행이 돼버리면 나중에 내가 이겨도 그거는 금전보상이나 금전보상으로 참고 견디기 어렵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다. 이거를 판례는 5대5로 놓고 봐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는 본안 문제고 만약에 얘 말이 맞았는데 집행정지를 안 해줬을 때의 효과와 제 말을 믿고 집행정지를 해줬을 때의 효과와 나중에 근데 그게 다 틀렸을 때 불이익이 뭐가 더 큰 걸 봐. 5대5로 누구 말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본 게 뭐 군복무 2번 하게 되는 상황 이런 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봤어요. 그 다음에 긴급한 필요 이런 거를 입증을 해서 집행정지를 신청을 하고 조문이 이제 표현만 좀 다른데 심판에서는 요 표현이 중대한 손해 뭐 이렇게 돼 있어. 집행정지 해주지 마세요. 해주시면 안 돼요. 네거티브 요건. 공공복리에 중대한 해가 됩니다. 지금 저거 건물 붕괴 직전이어서 그냥 두시면 사람들 대형 참사 납니다. 공공물에 중대한 해가 됩니다. 그러니 너무 말도 안 되는 소송 아닙니까? 본안에 이유 없음이 너무 명백합니다. 근데 이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니까 집행정지 해주지 말라는 거는 조문이 아니라 판례예요. 그래서 집행부정지가 원칙, 예외적 집행정지가 심판도 있고 소송도 다 있는데 어차피 시험장에서 여러분 조문으로 버텨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조문 활용을 해볼게요. 자, 바로 뒷페이지 행정소송법이 있는데 위치도 잘 파악하시고 그럼 집행정지 조문 좀 찾아보실래요? 제목 위주로 해서 제가 질문 받겠다고 했는데 질문 있는 사람 아직은 없죠? 자, 집행부정지가 지금 집행정지 해당 조문 찾았어요? 찾은 사람 손? 23조입니다. 그럼 23조를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다 같이 읽어요. 취소소송의 제기는? 무슨 말이야 이게? 집행부정지가 원칙. 소송 걸어도 안 멈춘다고. 2항. 제기된, 자 끊어. 여기서 여러분이 책을 활용을 같이 해볼게요. 책 잠깐만 같이 펴놓게. 뭐냐면 심판소송에서 겹치는 거는 한 번에 볼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어느 강의가 끝나면 한번 처음부터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읽어줄 거야. 압축 해독인데 그냥 내용적으로 전체 흐름은 쭉 보는 건 한 번 해줄게요. 일단은 이걸 갖고서 집행부정지가 원칙 예외적 집행정지를 만들 때 책에 해당하는 건 159쪽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기도 조문이 있는데 이제 집행정지에 대해서 써보시오 이러면 의의를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리고 넘기셔서 160쪽에 요건에 있죠. 요건. 자, 이 요건을 쓸 때 여러분 시험장에서 백지잖아. 그럼 이 조문을 펴놨잖아. 이 조문을 다시 읽을게. 2항 읽어봐. 집행부정지가 원칙은 1항이고 2항 읽어봐요. 같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게 목차의 1이야. 집행정지 요건 1이 뭐야? 취소소송이 계속 중일 것. 그래서 책에 봐봐. 본안이 계속 중일 것. 소송이 걸려 있을 것 이 말이야. 두 번째 다시 끊어봐. 최종 제기된 경우에 그 다음에 처분 등이나 여러분 하세요. 자 끊어봐. 그러면은 최종 제기된 경우가 첫 번째 요건이고 처분 등에서 처분이 대상이라는 거야. 집행정지 대상이 처분일 것이라는 게 두 번째 요건이야. 세 번째 요건 뭐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써줘야 돼. 네 번째 뭐 써줘야 돼? 긴급한 필요. 선생님 주관식 잘해요. 그지? 주관식 선생님 주관식 강의 처음 하는데 주관식 못하진 않아. 내가 주관식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차장 나눠서 이제 어떤 이 절차에 있어서는 직권 신청 다 되는 거죠. 조문에.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이어서 계속 읽어보면 당사자의 신청만 받아 직권도 돼. 직권도 돼. 그리고 조문하고 있어. 아직 2항 최종 제기된 경우가 쓰고 처분 등 쓰고 회복할 원천을 쓰고 긴급한 필요 쓰고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다 거는 거죠. 그걸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해서 결정이 되고 그냥 알아서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남아있는 절차의 속행을 전부든 일부든 그러니까 여기만 멈추자 이것도 돼요. 다만 처분의 효력 정지는 절차 정지가 되면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을 꼭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이 이걸 이해해서 사례로 구현하지 않을 건데 처분이 이런 처분도 있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행정처분일 때 정부가 삼성물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했어요. 그러면은 삼성물산이 최소한 걸겠지. 걸면서 집행 정지를 신청하겠지. 여기서 남아있는 절차는 뭐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뭐야? 나 봐봐. 자습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조금 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뭐야? 들어오지 마, 꺼져 이거잖아. 그러면은 소송하는 동안에 입찰이 계속 못 들어가면 3년, 5년간 망하잖아. 그러면은 정지는 뭘까? 이 문을 열어주는 거죠.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효력을 무시하는 게 정지인 거야. 남아있는 절차가 없으니까. 절차가 남아있으면 절차를 멈추면 되고 이 말이야. 절차가 남아있지 않으면 처분 자체의 효력을 스톱시켜서 소송하는 동안에 입찰에 들어가게 해주는 게 효력정지야. 그러니까 효력정지는 마지막에 생각한다고 이 중에서도. 근데 그걸 여러분이 보고 쓰는 거 외에는 이 사안에서 효력정지를 해야 돼 이런 거를 쓸 거를 출제원들이 기대하지 않아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대학원생한테도 기대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집행정지 조문을 최대한 이렇게 끊고 문장으로 풀어내는 거야. 그럼 소극적 요건 뭐야? 집행정지 해주면 안 되는 요건? 3항 읽어봐. 공공복리 중대항에 미치면 집행정지 허용되지 않아. 판례가 뭐가 있냐면 버스 노선이 2개가 나간 거야. 하나가 나갔는데 하나가 더 나갔어. 그러니까 이게 경업자 간의 특허업에 대한 소송인데 나는 국가를 믿고 인프라 구축해서 들어왔는데 인구 밀도도 안 올라갔는데 한 업체를 더 내주면 나는 죽으라는 거죠. 그럴 때 소송이 가능해. 원고적기 가서 배울 거야. 그럴 때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어. 얘네한테 나간 면을 정지해달라고. 그때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사실 인구 밀도가 안 올라가는 거는 본안 문제인 거고 여기서 집행정지를 해줘버리면 겨울에 버스가 천천히 오죠. 버스 한 대가 더 오면은 10분 간격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괜히 멈췄다가 겨울철에 사람들이 너무 춥잖아. 만약에 인구 밀도가 는 게 맞고 버스 노선이 한 대 더 들어오는 게 맞았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집행정지 인정하지 않은 사안이 있어요. 그런 거를 책에서 판례로 배우는 건데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항에 미치면 허용하지 않아. 근데 판례는 수백 개고 거기서 어떤 판례 빼서 여러분 사례로 이번에 딥하게 들어온 게 올해 시험이거든? 근데 드물어 그거는. 너무 걔를 염두에 걔는 정말 노동 판례 100선을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일반적으로 배우는 판례도 아니야 사실. 그래서 어려운 거는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거기에서 한 70% 정도는 제가 먼저 책을 써놓은 상태였거든? 논점을 갖고 있긴 했어 제 책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례가 좋다라고 말을 못하겠어. 좀 심했어. 됐어요? 근데 올해 기출 빼고는 나머지 기출은 완전 쉽진 않지만 그냥 할만할 거야. 그래서 올해 기출이 이렇게 어려웠으면 다음에는 좀 쉬워요. 그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아주 체절적으로 어려울 거다를 전제해버리면 공부 자체가 하기가 싫어. 그냥 적당할 거야.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강사가 그랬잖아. 안 빼먹는다고 논점을. 그걸 좀 믿어보자.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수험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전효진 견디면 붙는다. 되게 모욕감을 주면서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누구 거를 들었을 때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저는 그렇게 떨어지는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효진만 견디면 붙는 거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말도 필요 없어요. 이미 마음의 결이 저랑 비슷해. 저 어렸을 때랑 닮았네. 무조건 해내겠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편할 거야. 저로 인해서. 자, 2항에 그러길 기도할게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때는 소명이 있어야 돼. 뭐야? 완화된 입증. 뭐 이런 거 써줘. 그럼 약간씩 가점이지. 입증을 좀 해주라고. 근데 여러분 아까 소극적 요건에 하나 더 쓰지 않았나 내가? 뭐? 말이 안 돼. 예를 들면 군복무하라 했더니 군대 가기 싫어요.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하면
말도 안 되잖아, 딱 봐도. 그게 조문엔 없어. 자, 학자들은 조문에 없는데 판례가 더 챙기고 있는 거를 여러분이 알길 바래. 그래서 책에서 목차를 보면은 이거대로 제가 쓴 거야. 여기서 기억나는 만큼만 판례 써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긴급한 필요 164 뒤에 165에 소극적 손해 목차만 따라봐. 공공운輸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안 돼. 그게 버스 노선 제가 설명드린 판례고, 변환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이거는 조문이 있어 없어? 조문이 없지만 판례가 챙겨서 보는 거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제가 원래 좀 사례 중심으로 책을 쓴 거니까 절차는 뭐가 돼? 조문에서 뽑는 거야. 직권 신청. 책에, 아니 조문에 직권 신청이라고 있었잖아. 근데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객관식이면 조문을 놓고 외워야 돼. 주관식은 되게 좋은 거니까 목차 맞춰서 쓰기만 해. 그 다음에 간할은 별도가 아니야. 왜냐면 민사는 별도거든. 민사는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 먼저 하거든. 근데 행정소송은 국가가 빼돌릴 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취소소송 걸면서 같이 거는 게 제일 빠른 거야. 먼저 거는 건 불가능해. 소송이 계속 중일 것. 그 다음에 적극적 요건은 신청하는 사람. 적극적 요건은 있어야 되는 요건. 파저티브. 소극적 요건은 네거티브한 말투로 아우 난 그런 사람 싫어. 여러분은 이게 약간 취향이라고 할까? 저는 제가 20대 때는 연애도 하고 막 그러잖아. 누가 날 좋아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게 되고. 근데 말이 많은 사람 싫었어요. 왠지 알아? 내가 말하고 싶어서. 말이 내가 많거든. 두 번째는 화내는 사람 싫었어. 왜냐면 우리 아빠가 정말 불같이 화내는 성격이어서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서. 또 있다면 너무 많이 먹는 사람 싫었어요. 왜? 내가 먹는 식탐이 있거든. 나는 약간 싫은 거 위주로 쳐냈더니 남는 게 그냥 저희 남편이더라고. 뭐 되게 좋았다 이게 아니라 이건 내가 못 견디겠다는 거지 했더니 와 이런 스타일 또 만나기 힘들겠네 라고 해서 결혼했더니 쓸쓸해요. 단점은 없지만 장점이 그닥 이게 뭐 되게 좋아한다, 뭐 사랑한다 이런 게 없어. 그래갖고 아까 그랬군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람을 만날 때 뭘 중심으로 볼 거냐? 있어야 되는 걸 중심으로 볼 거냐? 아니면 마이너스 이건 없어야 되는데 그걸 중심으로 볼 거냐? 저는 마이너스를 중심으로 봤어요. 되게 가난했어. 그래서 돈을 다 내가 벌었다. 자, 4번 내용의 순서. 순서는 조문에 써주면 돼. 그래서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냥 한 번 써주고 설명 안 해도 돼. 그것까지 요구 안 할 거야. 왜냐면 너무 어려운 논점이어서. 그리고 만약에 이걸 무효로 낸다면 사실 무효 확인에서 뭘 배우진 않아요. 왜 배우지 않냐면 이 조문의 성격이 그래. 예를 들면 소송에서 그 35조 봐봐. 여러분 시험이 무효 확인이나 당사자 안 내는 건 아니거든. 시험에서 결국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취소소송 중심으로 1조부터 34조까지 만든 다음에 35조에 원고적격 조문 딸랑 하나 있고 38조 봐봐. 9조, 10조, 13조부터 내지는 뭐뭐부터 뭐뭐까지란 뜻이야. 17조, 그러니까 13, 14, 15, 16, 17, 19, 22조 내지 26은 22, 23, 24, 25, 26을 무효 확인에 준용한다 이거잖아. 그럼 가서 파악해서 읽기에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 무효 확인 볼 때는 뭘 준용 안 하는 거를 표로 도식화해서 잠깐 보고 거기서 무효 확인을 물어볼 때 정말 놓치지 않을 논점 위주로 외울 건데 실제로 냈을 때 우연히 내도 여러분이 흔들릴 게 뭐냐면 집행정지다. 봐봐. 무효 확인에 23조가 들어가 안 들어가? 조문으로 확인해봐. 들어와. 22조 내지 26조니까 그 사이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조문을 읽는 거야? 만약에 사례를 무효로 냈어. 그러면 23조로 간 다음에 거기서 기억이 안 나더라도 한번 확인하시고 취소소송 자리에 무효를 넣어서 읽는 거야 이제. 한번 넣어서 읽어볼게요. 무효 확인 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 또는 속행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줘야 돼. 그러니까 무효 확인 소송을 걸었어. 근데 집행정지 가능하냐 이렇게 막 물어볼 거란 말이야 사례에. 그러면 되게 다 틀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이거 그대로 써. 무효 확인에 준용한대잖아. 그래서 똑같아 논점. 그것만 파악하면 돼. 근데 그걸 너무 늦게 파악하면은 되게 어렵게 느껴져.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심판하면서 제가 소송까지 같이 겹쳐 설명드렸잖아요. 순서대로 봐드릴 건데 저 지금 화면 좀 봐줘요. 행정소송에 집행부정지원칙 있죠? 행정심판은
아까 취소 심판 들어왔어. 그럼 얘도 똑같이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야. 그럼 행정심판법에 그래서 심판법이 소송과 비슷한 게 많으니까 혼자 보색을 많이 하는데 그냥 2번 하면 돼. 2번 할 시간 충분히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집행 부정지가 원칙인 조문 한번 찾아볼까? 찾았어요? 이쪽? 30조. 행정심판법 30조. 한번 읽어볼게요. 책을 같이 보실 거면, 견눈질 하면서 같이 보실 거면, 이 목차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가 순서고, 들어간 상태에서는 집행 정지가 원칙인지 아닌지, 본안에서 뭐 하는지 이런 순서, 재결이 나오면 그것 따른 효과가 뭔지 이렇게 시간순으로 썼거든요, 책을. 그러니까 중요도 때문에 목차당 뒤로 미룬 거고, 그러면은 얘에서 집행 정지는 299쪽이야. 시간순인데 설명이 필요한 거 위주로 할게요. 그럼 299쪽은 뭐지? 가구제. 가구제는 다른 말로 임시조치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조문으로 어차피 시험 보잖아. 책 갖고 들어가는 오픈북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문이 최대한 힌트야. 30조 읽어봐. 심판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뭐가 원칙이야? 그러니까 집행 부정지 원칙이야. 이 항 봐봐. 위원회는 읽어보세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끊어봐 거기서. 그러니까 적극적 요건을 좀 줄여서 얘도 심판이 걸려 있어야 되고 처분이 있어야 되고 중대한 손해가 있어야 돼. 여기는 표현상. 그리고 긴급한 필요. 여기까지 똑같죠? 직권 신청 똑같죠? 그리고 여기도 뭐죠? 효력 정지는 절차 정지가 되면 하지 않는다도 똑같죠. 거의 똑같아. 그리고 사망 봐봐. 사망 읽어봐요. 이조문도 똑같아. 근데 여기는 뭐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할 것은 대법원 판례니까 여기다 그걸 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더 추가 설명하면은 쓰려면 쓰고 말려면 말. 사항은 뭐냐면 집행정지 결정하고 나서 새로운 사유가 생겼어. 그러면 정지 이유가 없어졌어. 그러면은 정지한 걸 취소해도 돼. 소송도 그래. 사실 소송은 조문이 뒤에 있어서 그래. 5항은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과 동시에 그리고 결론 나기 전까지 의결 있기 전까지 취소 신청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6항이 얘만 갖고 있는 특이점인데 여러분 행정심판위원들은 몇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냐면요. 9명이 모여요. 위원장 포함해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공무원 중에서 이제 좀 고위직들이 들어오고 외부 인사가 또 절반 이상 들어오는데 외부 인사는 누구야? 여러분 출제위원들이야. 행정심판위원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생업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있는 거고 그 안건과 관련해서 적합하다고 해서 부르는 거야. 전체 풀은 몇 명이냐면 중앙은 70명, 각급은 50명. 그러니까 서울시, 경기도, 뭐 경상남도 있는 행정심판에는 다 50명인 거야. 근데 거기서 너무 이해관계가 밀접해. 그러니까 자기 친인척 사건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인재풀 안에서 공정하게 고르는 거야, 사람을.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필요한 거야. 소송은 어차피 직업법관이니까 매일매일 모이잖아. 근데 이 위원들은 자기 생업을 갖고 이건 겸업하는 거기 때문에 모이는 데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따로 심판에만 있는 게 6항인데 위원회에 같이 읽을까요? 심리 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이 결정을 가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먼저 결정해놓고 그냥 모이기 전에 먼저 멈춰라고 해놓고 이 경우 이어서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수사관의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인정을 위원회가 다 모여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심판에만 있는 조문이어서 뭐 생각난 김에 써고 이거 심판에만 있는 조문이다 그러면 인원점 출전들 다 알아. 심판에만 있는 것도 알고 그리고 사실 중대한 손해라는 표현이 소송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돼 있어. 그것도 써도 돼. 가점이야. 책 목차에 있는 건 다 교수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 하나 더 있어.
아까 취소 심판, 취소 소송은 똑같아, 그림이. 근데 이렇게 온단 말이야. 의무행 심판은 내가 신청했는데 시험에 응시했어. 옛날에 5급 공채 문제 오렸었을 때 진짜로 학생들이 다음 카페에다가 이걸 이제 같이 모여서 불복을 하자 이러면서 의무행 심판으로 가더라고. 왜냐면 소송으로 가면 적극적인 대답을 한 큐에 못 받아내니까 시험에 오류로 떨어지면 거절이야. 혹은 이제 아예 대답이 없었어. 경우에 따라서 뭐 사법연수원생 중에 싸가지 없이 굴다가 뭐 보기 그 위에서 봤을 때 아예 임용지원서를 찢어버린 경우가 있었어. 부작위. 뭐 드물죠. 아무튼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행 심판을 걸었어. 그러면 여기서 이 청구인이 이기면 행정청이 지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상급 행정청이니까 뭐라고 얘기해? 처분을 그냥 내려버릴 수 있으면 내려. 그러니까 허가나 특허나 합격 자격증을 해버려. 혹은 얘한테 가서 할 거를 명해. 이게 뭐야? 처분, 명령, 재결. 아니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명한다고. 이거 외워야 돼.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명해야 돼. 왜 외워야 되느냐? 논거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 기출 보는 거예요. 어디 있을까? 314쪽 가봐. 제가 문제 읽어볼게요. 제가 A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갑은 여러분을 위한 출제원이 아니라 그냥 행정법 전체의 출제원인 거야. 국립대 총장에게 최종 입학정서 공개 청구했으나 영업비밀이라고 공개 거부. 이게 뭐야? 거부 처분이야. 이게 소송의 대상. 근데 행정심판 선고했고 행정심판 취소했대. 근데도 안 따르고 있대. 어떻게 해야 할까? 아까 뭐 있었죠? 직접 처분 간접강제 이런 게 있었는데 얘가 그렇게 조문이 쉬운 게 아니야. 직접 처분은 의무행 심판에만 있어요. 여기서 말을 안 들었을 때 직접 해버리는 거는 여기 상태에서만 있어. 근데 지금 얘는 의무행 심판으로 온 게 아니야. 얘는 거부 처분에 대해서 조금 의무행 심판이 어색하게 느껴졌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당하자 거부 처분에 대해서 뭐 걸었죠? 취소 심판을 건 거야. 의무행이라고 아주 세핑하고 좋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차가 포르쉐가 있는데 그냥 포르쉐 안 타고 못 탔다고 해야 될까? 잘못 말하면 뒤질 것 같은데 그냥 뭐 사회 초년생이 제일 많이 타는 아반떼를 탄 거야. 그런 것처럼 조금 더 화려한 차가 있는데 그냥 더 편한 거야. 나는 차에 대한 건 다 다르잖아, 기준이. 이걸 탔어.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소송하고 똑같아져. 얘만 취소될 뿐이지 어떤 대답을 한 번 해주는 건 아니야. 그랬을 때 대답을 안 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요거는 직접 해주고 싶어도 제도가 없어. 간접강제. 제가 아까 그 얘기 안 했나? 행정심판에 간접강제가 들어온 이유가 뭐야? 정보공개 때문에. 왜냐면 그 기간만 갖고 있으니까 직접 못 해주잖아. 그래서 간접강제라고 얘는 돈을 내게 하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취소나 거부처분이 무효확인 대상인데 거부처분일 때 행정처분이 아예 영업정지처분, 영업취소처분이면 그냥 취소하면 되기 때문에 이논점이 없어요. 근데 거부된 게 내가 수익적인 걸 신청한 거 아니야. 나한테 좋은 거, 건축허가 이런 거를. 근데 거절당했을 때 의무행 심판으로 가면 한 큐로 갈 문제를 사람들이 제도를 잘 모르니까 거부처분을 취소소송처럼 생각해서 취소심판이나 거부처분을 무효 확인으로 오는 것도 받아줘요. 그러니까 네가 돌아서 온다는데 막진 않아요. 그럼 이렇게 오면 재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방법이 사실은 이제 정보공개에서 한계가 부딪혔을 때이기 때문에 간접강제를 도입했을 때 이걸 도입할 때는 여기에도 도입하고 여기에도 도입을 했어. 그래서 원래 행정부가 시키는 걸 안 했을 때 직접 처분하는 요게 원조야. 원조김밥. 근데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이 다양한 맛을 원해. 그리고 상황도 좀 그렇게 펼쳐진 거야. 그러니까 거부처분이 취소됐을 때 재처분해야 되는데 안 해. 거부처분 무효 확인이어도 재처분 해야 되는데 안 해. 의무행에도 시켰는데 안 해. 특히나 직접 하기 어려운 정보공개 같은 제도는 간접강제를 쓰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봐봐. A 총장은 거부처분을 했죠. 행정심판을 걸었죠. 근데 취소재결은 뭐야? 취소심판이지. 취소심판에는
뭐가 있어? 간접강제. 직사처분은 없어. 그걸 쓰라는 거야. 엄청 난이도 있죠. 이해돼? 그러니까 제가 잡는 기준은 출제된 걸 보고 여기까지 필요로 하는구나 보는 거야. 자, 그러면 행정심판법에 49조 가볼게요. 여러분 워낙 잘해서 좀 입체적으로 가도 되겠다. 자, 그럼 49조를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심판 청구를 인용. 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이 말이 뭐야? 이 행정심판이나 이런 거에서 행정심판을 거는 사람이 있고 행정부가 있을 때 행정청이 졌어. 얘 청구를 받아들이는 걸 뭐라 그래? 인용한다 그래. 오케이. 오케이. 청구를 받아들인다. 인용. 그러니까 졌잖아. 그러면은 따르라고. 그 결론을. 그 조문의 뜻이야, 이게. 그래서 기속력의 내용인데 그게 이제 책에는 이제 314쪽 앞쪽에 있겠죠. 자, 심판청을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왜 인허가 의제라고 관련된 행정청들도 있을 거 아니야. 걔네도 다 일제히 따르라고. 근데 이 항을 봐봐. 재결에서 취소되는 취소해 줄 거 봐. 살짝. 무효해 줄 거 봐. 살짝. 여기 성강패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조문 실제로 시험장에서 깨끗하잖아. 지울 수 있게 취소나 무효로 확인되는 게 신청을 거부. 자, 거부 동그라미. 이 말은 거부 처분을 어디로 가져갔다는 얘기일까? 취소 심판. 거부 처분을 어디로 가져갔다는 얘기지? 무효 확인. 돌고 돌아서 가고 있죠, 이 사람은. 막지는 않아. 그러면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가 뭐야? 그 결론.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말한 취지가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를 읽어보고 그거에 따라 뭐 절차하자였으면 절차만 보완하면 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가 아니라 왜 편지가 왔어. 군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쓰진 않지만 형식을 갖춰 쓰지 않지만 내용이 제목이 헤어져야. 이유 1. 발냄새가 나. 뭐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어디가 문제인지를 파악할 수 있잖아. 이런 것처럼 좀 잔인한 얘기죠. 근데 제 친구들은 거의 다 군복무 기다리고 본인들이 까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 예시를 너무 이렇게 슬프게만 듣지 말고 반대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거부 처분이 취소되면 재처분하여야 판결의 질이 제재의 질에 따라 소송심판 다 똑같아. 사망해. 사망 봐봐. 이거 사망 외워야 돼. 그러니까 내용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위치를 외우고 이해해야 돼. 당사자의 신청인데 꺽쇠 표시 열어봐. 거부나 부작위. 거부나 부작위요. 이게 뭐겠어? 그럼 대상이? 아까 거부나 부작위. 통과 제리. 짬뽕과 짜장. 거부나 부작위. 거부나 부작위. 이렇게 들어오면 의무행심판이에요. 거부나 부작위는 의무행심판인데 이겼을 때 처분을 주거나 처분 재결,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댔죠. 처분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상대방인 행정청은 따라야 돼. 물론 사항도 있긴 한데 절차하자 할 때도. 자, 여기서 50조로 가봐요.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여러분이 읽어봐. 49조 사망. 아니 생각하면서 49조 사망을 읽어봐. 그럼 4% 연결해봐. 49조 사망을. 이게 뭐야? 의무이행이잖아. 의무이행일 때만 직접 처분이 있는 거야. 그리고 50조에 이 봐봐. 위원회는 보세요. 피청구인이 49조 2항. 49조 2항 가서 읽어봐. 뭐예요? 거부가 취소됐을 때, 거부가 무효 확인났을 때. 그리고 49조 4항은 뭐 절차적인가 그냥 준용이고 걔는 의미가 없고 49조 3항이 뭐야? 의무이행. 그러면은 49조 2항에다 공간을 좀 빼서 거부처분 취소 심판, 거부처분 무효 확인이지. 그리고 사망이 뭐야? 의무이행 심판이죠. 여기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진짜 돈 걷어요. 얘는 소송과 달리 2항에 봐봐.
사정 변경이 있으면 바꿔달라고도 할 수 있고, 4항의 청구인은 결정이 좀 시시하게 났으면 행정소송을 걸 수 있고, 5항은 이게 돈을 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서울시장님이 피청구인이었으면 서울시가 내야 돼. 그리고 그 결정서 정본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소송 걸든 말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의 힘을 가져요. 마치 소송의 판결이 나와서 강제집행하는 것 같은. 그리고 6항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객관식이면 이제 민사집행법을 행정기본법으로 바꿔서 내고 막 그래. 그리고 객관식 아닌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근데 대신에 내 머릿속이 백지거든? 근데 백지가 이게 좀 느낌이 무서운 게, 객관식을 묻는 말에 OX를 하면 되잖아. 되게 디테일한 대신에. 그건 진짜 다 봐야 되고, 주관식은 내가 이해한 거를 내 말로 풀어가야 돼. 이거를 겁내면 안 돼. 그러니까 되게 장황하게 잘 쓸 필요 없어요. 말이 되면 돼. 애들이 쓰는 게 말이 안 돼. 그리고 용기가 안 나. 그러니까 그 주제를 찾아서 쓸 때 관련 있는 건 다 때리박아. 그러면서도 전체 스토리 라인만 잘 짜가면 붙어. 그렇게 완벽하게 만점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한 60점쯤 쓴 것 같으면 붙는 점수야. 상당히 그것도 점수 괜찮게 나와요. 원래 그래서 법대 다니는 학생이 2학년 중간고사에서 삐뿔 나오는 점수처럼 쓰면 사법시험 수석이라고 그랬어. 왜? 거기 시험 범위가 좁잖아. 거기서 삐뿔 정도 나오게 쓰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전범위 해놓고 백지 상태에서 그 정도 쓴다는 거는 전체 범위를 계속 엄청나게 돌렸다는 얘기잖아. 거기가 시험 범위라고 딱 집어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삐뿔급으로만 쓰는 게 수석이라고 해서 사법시험이. 제가 그 말을 되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 봐봐. 314쪽. A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갑은 총장에게 청구했는데 거부 처분이죠. 행정심판을 걸었는데 취소하는 재결. 그럼 뭐겠어? 취소심판이겠지. 근데 이 말을 안 따르고 공개를 안 했대. 그럼 뭘 써야겠어? 간접강제. 그래, 그러면 점수 다 나오는 거야. 근데 말을 너무 짧게 쓰거나 조문만 쓰면 안 되잖아. 말을 최대한 목차를 갖춰서 써야 돼. 그렇다면 앞에서 그 스토리 라인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310쪽 봐봐요. 편집. 자, 심판을 인용하는 재결은, 그래서 조문 쪽 있죠. 방금 본 거. 그리고 나서 의의 봐봐. 이게 조문은 이제 여러분 직접 보는 거고, 실제 시험장에선 의의를 써. 기속력이 뭐냐? 행정청이나 관계행정청이 국민이 이겼을 때 따라야 함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견해 대립을 약간 쓰고 싶으면 가점일 수는 있는데, 그냥 기속력이 있으니까 여기서 행정부는 불복할 수 없다고 봐요. 판례 입장은. 그냥 받아들이고 끝나야 돼. 이 말은 뭐냐면, 봐봐. 자, 이게 뭘 얘기하는지 얘기해 볼게. 내가 영업정지 처분 받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서 취소심판을 걸었어. 약식으로. 여기서 내가 졌어. 청구인이 지면 뭐야? 기각이라 그래. 본안 판단에서 지면 기절. 아예 소송 요건이 안 되면 꺼져. 각하. 이기면 오케이. 자, 기각은 얘가 진 거야. 그러면 행정청이 이겼어. 자, 얘가 이거는 뭐 연습게임이라고 치고 보통 임의적 전치니까 행정소송으로 이제 진짜 취소소송을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취소심판에서 내가 진 기각 재결을 갖고 가야 돼? 아니면 원처분인 영업정지 갖고 가야 돼? 이것도 입법재량인데 이걸 갖고 가, 우리나라. 비유를 해볼게. 집에 엄마가 무서운 집이 있어. 아빠가 무서운 집도 있지만, 근데 엄마가 무서운 걸 해볼게요. 엄마가 이제 아들한테 고등학생인데 말 안 들어서 5대 오늘 등짝 스매싱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다고 찰싹찰싹. 그러니까 얘가 그날따라 억울해서 아빠한테, 근데 아빠 힘이 없어. 아빠 비리비리해. 그냥 맞자, 야 쳐맞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때쯤에 외할머니가 오셨어. 뭐 시부모님이 해도 되고. 그러면 이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누굴 일러야 될까? 엄마를 일르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야. 엄마 못 이긴다. 야, 우리 그냥 맞는 걸로 하자라고 한 아빠의 기각재결이 아니라 원래 때리겠다고 한 요걸 갖고 소송해야 된다고 봐. 원처분 중심. 요 논점도 할 건데, 자, 그럼 반대 상황을 한번, 이거를 이해했다고 전제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 반대 상황이야 이제. 얘가 여기서 이겼어. 행정심판을 했는데 취소심판에서 이겼어. 취소 재결로 이겨서 깔끔하게 이게 없어졌어. 자, 행정청은 이때 진 거죠. 그럼 행정청은 소송 갈 때 원처분 갖고 갈까? 아니면 제일 이기게 한 인용재결을 갖고 갈까? 소송 불가. 왜? 기속력이 있으니까 따라야 돼.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책에서 의 밑에 311쪽에 처분청은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는 부정설과 제한적으로는 자치사무, 그러니까 원래 고유사무, 원래 해당 지자체가 하는 사무면 좀 불복하게 해줘야 되지 않냐. 근데 그건 견해일 뿐이야. 학자적인.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판례는 부정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게 생각나면 그냥 가점인 거야. 이 스토리 라인상 필요한 건 아니죠. 근데 더 쓰면 그냥 가점인 거야. 그 다음에 인용재결에만 생기죠. 기속력은 이기는 게 청구한 쪽이 이기는 거야. 항상 행정소송, 행정심판은 처음 맞고 시작하는 거야. 행정처분을 맞고 국민이 거는 그림이 일단 기본 그림이야. 그러니까 이기면 항상 건 쪽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겼을 때 행정처분 졌죠. 그럼 어떻게? 반복하면 안 돼. 똑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거부 처분에서 든 이유가 틀렸다라고 했는데 또 그 이유를 거부하지 말라고. 아예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정말 잘못을 찾아내서 거부하는 건 괜찮아. 근데 여기서 이 거절은 틀렸어 라고 한 거를 하지 말라고. 그게 반복금지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 게 거부 처분일 때는 재처분해야 되고. 2번 목차에 따라오고 있어요. 2번 목차 312쪽. 그 다음에 원래 기속력을 학문적으로 정리할 때 반재결이라 그래. 반재결. 반지의 제왕 알아요? 저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이걸 반지의 제왕을 외웠다? 왜냐면 주관식이니까 목차를 써야 되는데 아무 뜻도 없어요. 그냥 반재결 하다 보니까 반지의 제왕을 죄송합니다. 반복금지, 재처분 시킨 거 있으면 하고, 그리고 만약에 건물 철거에 대한 소송인데 철거를 해버렸다. 그러면은 잘 치워주고 남은 물건. 이건 조문이 없는데 이제 한 내용으로 봐. 그리고 심판에만 있는 게 공고한 처분은 다시 공고해라. 이런 거 생각나면 쓰고 아니면 말고 줄여서 쓰고, 기속력의 범위 행정청뿐 아니라 관계된 행정청, 인허가라든지 그 관련 부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헤어져가 주문이 뭐냐면 판결이나 이런 거 쓸 때 문서의 그 형식에 주문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이런 게 주문이야. 그리고 이유는 왜 우리가 이렇게 판단했는지 2, 3 이렇게 붙어. 그러니까 기속력은 아까 헤어져 이게 결론이면 왜는 이유까지 봐야 돼. 그래서 기속력을 파악할 때는 주문만 아니라 주문 및 이유까지. 그러니까 뭘 잘못했다고 한 건지를 보고 방어하면 돼. 그럼 여기서 조금 어렵게 사례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기 동그라미 법규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여기를 설명해 볼게. 자, 얘가 법을 어겨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대. 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지금 기속력을 이거 하나로 이해해 볼게. 여러분 워낙 잘 하시네요. 취소 심판, 취소 소송 똑같아 이거는. 여기서 취소 소송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심판이라고 상관없어. 여기서 청구한 사람, 원고가 이긴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쓴 판결문이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를 보니까 너무했대. 그러니까 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지나치대. 비례원칙 위반, 과잉금지 원칙 위반. 아까 행정기본법에 이 내용이 있었죠. 수단이 목적에 적절해야 돼. 근데 너무 센 걸로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참새를 잡는데 대포를 쐈다? 이게 비례원칙을 잘 설명하는 거야. 수단이 목적에 기여하고 그러니까 연결이 잘 되고 적정했어야 되는데 너무했다는 거야. 그럼 행정청이 이렇게 해서 적기 때문에 가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 말고 취소해서 없애버린 거죠. 영업허가 정지로 바꾸는 거는 해도 될까 안 될까? 생각해봐. 이런 잘잘못이 있을 때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 때 그러잖아. 엄마 너무하잖아 이거는.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잘못은 했지만 내가 친구들도 있고 이런 데서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너무 비참하잖아 그런 거.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엄마가 이제 받아들인다면 그것보다는 좀 덜하게 잘못은 하지만 그러니까 친구들 없는 데서
그냥 1대1로 얘기하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자, 거기서 봐봐. 법규 위반을 이유로 이런 게 사례, 그냥 전형적 사례야. 비례원 집안 취소됐어. 그러면 영업정지 내리는 거는 괜찮다고. 심하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 근데 아예 사실관계 달라. 다른 사안에서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취소 처분이 내려졌는데, 영업취소가 이루어졌는데, 이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는 가봤어. 다른 사람인 거죠. 취소해서 보니까 팩트가 없대. 오해야. 옛날에 코로나 때 막 이렇게 집합금지 이런 거 있을 때 좀 억울한 사안으로 방송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식당 주인하고 종업원이 밥 먹었어. 근데 막 단속에 걸려. 그래서 영업 취소됐어. 그래서 소송에서 갔더니 그거는 집합을 한 게 아니지. 밥은 먹어야 되니까 본인들도. 라고 봤다면 그러면은 이때 이 날짜가 뭐 1월 1일이면 1월 1일에 집합금지 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영업 정지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팩트 자체가 오해니까. 그거야. 거기서 기소명이 뭐야? 만약에 법규 위반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해서 이긴 거라면 아예 영업 정지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주문 및 주된 이유라는 거야. 뭐 때문에 우리가 진 건지를 보고 이거는 국민이 잘못했지만 영업 취소는 좀 심하네. 그러면 그것만 조절하면 되고. 여기서 소송의 원고 입장이 완전 맞고 피고는 큰 착각을 했네. 그런 사실관계가 없네. 뭐 예를 들면 공무원들은 집단행위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인권위 1인 시위라고 인권위 계약직 공무원이 억울한 일을 당하자 그쪽 공무원들이 집단행위 금지는 너무 유명하니까 피켓을 한 명씩 들고 있었어. 한 명 들어가면 한 명 나오고. 절대로 함께 모이지 않았어. 글을 쓸 때도 게시판을 쓸 때도 한 명이 쓰고 한참 뒤에 한 명이 써. 이런 식으로. 집단행위로 봐서 징계했거든. 소송에서 집단성 없다. 라고 했어. 그러면 집단행위 위반으로서 징계하면 안 되죠. 그런 팩트가 없다니까. 함께 모여라는 게 성립이 안 됐다니까. 실제 판례야. 그런 식으로 기속력은 똑같이 영업 취소가 취소됐어도 다시 하는 재처분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요런 게 사례 스타일, 객관식도 쓰는 사례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기속력은 그때 그 처분에 대해서 잘못한 거를 지적을 하고 그거를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처분 시에 생긴다 그래. 그래서 시점은. 예를 들면 이 말이 다 맞다 쳐. 다 맞아. 근데 이쯤에서 집단행위를 진짜 해버렸어. 너무 빡쳐 이래갖고 열받아.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징계받을 수는 있죠. 그건 완전 새로운 논점이잖아. 그래서 시적인 범위를 한번 요 시점에 고정을 해놓고 요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영업취소 처분 받은 업체가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다른 쟁점으로 영업취소를 안 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찍히면 죽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행정소송은 그렇게 이제 특히 기업들은 싸우자주의는 이번에 쿠팡 빼곤 잘 없었어. 법무법인의 역할은 잘 풀어가는 역할을 주로 하고 국가랑은 잘 안 싸우는. 왜냐면 어쨌든 털면 또 있으니까 좀 그렇다고. 그래서 다른 사유로 적발하는 건 괜찮아요. 네, 근데 정말 멍청하게 똑같은 이유로 행정처분을 또 했다? 그럼 그건 그냥 안 한 걸로 봐. 무효야, 무효. 기속력에 반하면 무효고 넘기셔서. 그래서 진짜 안 했거나 안 한 거나 다름없을 때 행정심판에서 뭐 한다고? 의무이행은 직접 처분. 거부처분 취소, 거부처분 무효 확인, 그리고 의무이행 3개 다 뭘 갖고 있어요? 간접강제. 너무 잘한다. 근데 기억에 사라질까 무섭죠, 사실. 이건 이리 붙여볼게. 의무이행 간접강제, 의무이행 간접강제. 아니, 죄송합니다. 의무이행 직접처분. 귀여운 척 하다가 실패한 거. 의무이행 직접처분, 의무이행 직접처분. 아니, 이건 외워야지. 외워야 편하지. 의무이행 직접처분. 이름이 좀 되게 붙지 않나? 의무이행해? 안 그러면 직접 해볼까? 의무이행 직접처분. 의무이행 시켰는데 안 하면 그냥 엄마가 방 치워버리잖아. 의무이행 직접처분, 의무이행 직접처분, 의무이행 직접처분. 간접강제는 용돈을 깐다든지 걔 돈을 뺏는다든지 그래서 직접 하진 않고 걔한테 압박을 가하는 거지. 그거는 3가지 다 들어온 거야. 취소, 무효, 의무이행에. 자, 그러니까
다시 이 기출에서 거부 처분이 취소됐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뭐 해야겠어? 간접강제해야겠지. 그걸 조문 중심으로 쓰되 내용이 생각나면 내용도 쓰면 돼. 그러니까 책은 어떻게 봐야겠어? 이해한 게 있으면 휘리릭 봐야지. 전범위에서 랜덤하게 돌리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행정심판하고 소송 들어가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심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또 사례 중심에서 설명할 거 설명드릴게요. 설명 안 드린 거는 시험 논점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좀 같이 훑어보는 정도로 끝낼게. 그건 객관식 스타일에서만 보는 거니까 잠깐 10분, 30분에 또 시작할게요.